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죠? 근데 특히나 인간관계는 내 마음대로 더 안 됩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움을 느끼죠. 근데 잘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툭툭 쳐서 내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잘만 하면 내 의도대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어. 이걸 잘 이해하시면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는 너는 고통에서 벗어났냐? 너는 다른 사람 마음을 막 조종하고 그러고 사냐? 네가 뭔데? 네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맞는 지적이에요. 인정. 저도 여전히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워요. 특히 최근에 제 연애사를 포함한 여러가지 일이 좀 꼬였어요. 제가 요새 제정신이 아니에요. 카메라만 끄면 실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쿠쿠다스 알죠? 쿠쿠다스 부서진 쿠쿠다스. 보이세요? 이게 제 멘탈이에요. 이게 내 멘탈이라고. 꼼꼼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이 고통을 영상으로 승화시켜 볼게요. 제가 크리에이터 또 예술가 아니겠어요? 한번 크게 웃읍시다.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가지고.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야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직접적인 분야. 이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돈을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돈을 날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 스킬을 잘 응용하면 인간관계 그리고 연애 이런 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방법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말해볼게요. 아마 같은 주제의 영상 중에 이 영상만큼 실용적이고 꼼꼼한 영상은 없을 겁니다.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집중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이 책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책입니다. 연애 이런 거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책이죠. 딱 표지부터가 뭔가 그런 말랑한 쪽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근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분야든 이 책의 내용을 잘 응용하면 효과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사기를 치는 과정을 알아볼게요. 이게 뭐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죠.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게 이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에 있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1억을 사기를 치고 싶어요. 1억을 나에게 보내게 만들고 싶어. 내 의도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냥 가서 야, 너 나한테 1억만 빌려줘. 내가 금방 갚을게. 이러면 보내줄까요? 에이, 그건 가족끼리도 힘들지. 1억이 껌값이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럼 저랑 친하게 지냅시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일단 작은 금액부터 빌려요. 예를 들어 한 10만원 정도 빌려. 10만원 정도 빌림. 그리고 금방 갚아요. 이자를 한 3만원 정도 얹어서 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나중에 50만원을 또 빌려요. 50만원을 또 빌려. 또 금방 갚아. 이번에는 이자를 10만원 정도 얹어서 줍니다. 이걸 사이즈를 조금씩 키우면서 반복해요. 그럼 상대방은 서서히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죠. 그 인식이 확실해졌을 때쯤 되면 이제 큰 돈도 빌릴 수 있어요. 그거 빌리고 이제 잠수 타죠. 결국 사기꾼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 당하지 말자는 취지와 더불어 인간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들고 왔어요. 참 유용한 채널이에요. 그쵸?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인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호의를 계속 베풀면서 내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면 돼요. 그러면 점점 내 말을 더 심하게 듣게 만들 수 있어요. 큰 돈을 쓰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나랑 연애를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사이비 종교도 이런 식으로 굴러가요. 처음에 가벼운 제안부터 해서 가볍게 말을 듣게 만들죠. 그리고 서서히 무거운 요구를 듣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전 재산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쵸? 제가 경험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유튜브에서 좀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뭐 좀 그럴게요. 좀 편하게 말할게요. 저도 우리 좀 친해지자고요. 아니, 저도 예전에 사이비에 속아 넘어갈 뻔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랑 똑같은 기법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20대 초반에 제가 알바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시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고 갔죠. 아니, 어디 카페로 오래요. 그래서 가니까 어떤 남자가 있어. 이렇게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리고 여기 제가 있어. 이 남자는 알바를 모집하는, 그러니까 저에게 돈을 줄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 여자는 저랑 같이 알바를 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이제 요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에 요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설문지를 저희 둘한테 나눠주고 작성을 하래요. 설문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둘한테 직장생활 관련 설문 뭐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직장생활 설문을 왜 나한테? 좀 이상하죠. 뭐 어쨌든 설문 작성이 끝나니까 둘이 갑자기 토론을 하래요. 이렇게 둘이 토론을 하래. 갑자기? 뭐 돈 준다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형식적인 토론을 하고 나서 진짜 돈을 봉투에다가 담아서 주더라고요. 뭐지? 이걸 시키고 왜 돈을 주는 거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쨌든 돈을 받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같이 알바하러 온 이 요분이 저한테 저기 날도 더운데 옆에 버거킹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같이 먹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싶어서 뭐 같이 갔어요. 아이스크림을 샀어. 콘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콘 아이스크림 알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이거를 이제 사서 집에 가려고 했죠. 근데 이분이 다시 저를 붙잡는 거예요. 마저 앉아서 같이 먹고 가자요. 또 그럴까 싶어서 아니 저도 약간 호구죠. 예뻐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 어쨌든 같이 앉아서 먹었죠.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사주를 봐주겠대요. 사주. 그러더니 준비했다는 듯이 가방에서 종이랑 펜 그리고 사주책을 꺼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도라에몽이야? 가방에서 그게 갑자기 왜 나와? 어쨌든 저한테 뭘 쓰래요. 이름이랑 생년월일이랑 그런 거 있잖아요. 쓰니까 제 사주를 봐주더니 무슨 조상님이 저를 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상님의 기운을 풀어주기 위해서 당장 자기랑 같이 가서 물이랑 과일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지내자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눈치를 챘죠. 자, 이런 지식들이 이 책에 적혀 있어요. 책 광고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직접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똑같이 적혀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볍게 호의를 베풀고 가벼운 요구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호의와 요구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 됩니다. 그러면 큰 요구도 듣게 만들 수 있어요. 사이비가 처음에 저한테 별거 아닌 일을 시키고 돈을 줬죠. 이게 뭐예요? 이 가벼운 호의를 베푼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그 알바 자체가 사이비인 미끼 알바였던 거예요. 저한테 꿀 알바로 먼저 호의를 베푼 거죠. 그리고 그 여자분이 저한테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이게 뭐예요? 가벼운 제안이에요. 제가 호구같이 그 제안을 수락하니까 이번에는 제 사주를 봐줬죠. 사주를 봐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호의를 한 번 더 베푸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무거운 제안을 합니다. 나랑 같이 센터로 가서 제사를 지내자. 이분이 여기서 실수를 하셨어요. 너무 갑자기 무거운 제안이었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지. 이 호의와 제안의 그 핑퐁의 수위 조절이 관건인데 이분이 너무 어설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벼운 호의를 베풀고 가벼운 제안을 하고 이걸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무거운 제안을 상대방이 수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마케팅 설계자 책에서는 이걸 가치사다리라고 표현해요. 가치사다리. 이제 책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네요. 요런 그림이에요. 이게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 모양인데 저는 이걸 왜 사다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작은 가치를 주고 가벼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 타듯이 관계의 깊이를 착착착 올려나가는 거죠. 한 방에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태워서 서서히 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썸을 타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남자가 고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 둘 중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다리 태우기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외모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 남자 취향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마케팅도 똑같잖아요. 아니 애초에 살 생각이 전혀 없어.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아니야. 그럼 그게 마케팅이고 나발이고 안 팔리겠죠. 연애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외모가 너무 그 남자 취향이 아니라고 치면 사실 그냥 남자를 잘못 고른 거예요. 마케팅으로 치면 고객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개사료를 갖다가 고양이 주인에게 팔려는 거랑 똑같아요.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팔아? 어쨌든 그러니까 상대방도 여러분과 사귈 마음이 만약에 없는 것 같지는 않다. 얘가 마음이 약간은 있는데 뭔가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 그 상태일 때 이제 사다리를 한번 태워보시는 거죠. 이 가치 사다리를 상대방을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식사 정도 가볍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다음에는 술 정도 같이 마시면서 더 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가서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시간 투자를 점점 크게 받아내세요. 마치 사기꾼이 빌리는 금액을 점점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고백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단 외모 기준을 통과했다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타인이 마음을 흔드는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타인이 마음을 흔드는 3단계란 게 있어요. 이 방법은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는 말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제외 컨설팅 사업을 할 때 이 3단계를 이용해서 전 애인이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해드렸죠. 사실 그 3단계가 제가 다 고안한 게 아니고요. 이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의 내용을 레퍼런스로 한 겁니다. 이미 다 밝힌 사실이지만요. 고객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제를 받아내는 3단계를 마케팅 설계자 그 책에서 제시를 해요. 뭐냐면 이제 후크, 1단계가 후크, 2단계가 스토리, 3단계가 제안. 요렇게 3단계로 제시를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연애 얘기가 아니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시를 잘 들으시고 이걸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데 어떻게 응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했던 사업을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제외 컨설팅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제외 컨설팅 사업. 이별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외를 시켜주는 일이죠. 사실 이상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이런 거에 누가 돈을 써? 라는 말을 종종 들었어요. 되게 합리적인 의문이죠. 누가 갑자기 와서 야, 너 내가 전남친이랑 다시 만나게 해줄게. 나한테 돈 줘. 이러면 주겠어요? 뭐야 이건? 무슨 신중사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설득을 잘하면 그런 의심을 없애고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제외가 되겠다 라고 믿음을 줄 수 있었어요. 물론 제외를 시켜주는 실력 자체도 진짜 있었어야겠죠. 근데 제외를 시켜주는 실력이 있었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납득을 시켰냐는 거죠. 여러분도 이 방법을 알면 연애나 인간관계도 이 지식을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제 영상을 이때까지 보셨던 분들이면 지도선 분석이라는 개념을 아시겠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신선한 개념을 제가 유튜브에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시청자들의 주의가 확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뭐? 지도선 분석? 처음 듣는데?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단계가 후크 단계입니다. 제외 컨설팅 사업에서 제가 이제 후크 단계를 적용을 한 거예요. 신선한 개념. 상대방의 주의를 확 집중시키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지도선 분석이 상대방을 분석하는데 왜 유용한 개념인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지도선 분석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단계가 있었어요. 가치를 인식시킴. 요 단계가 스토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 솔루션, 전자책, 1개월 무제한 상담 요렇게 해서 이제 20만원인가? 접기 전에 20만원을 받았어요. 가격에 비해 서비스가 알찼어요. 괜찮은 제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괜찮은 제안, 요걸 하는 단계가 제안 단계입니다. 그래서 후크, 스토리, 제안 요 3단계를 전부 거치면 내가 하는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겨우 몇천 명짜리 채널로 뭐 제외 컨설팅 사업도 운영하는 게 잠깐이나마 가능했던 거죠. 물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지금은 때려쳤긴 한데 이 지식을 다양하게 응용하면 전 애인의 마음을 흔들기, 썸남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기 뭐 이런 데 써먹을 수 있는 거죠. 후크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스토리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고 그 남자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여자가 된 다음에 가벼운 제안을 하면 되겠죠. 그럼 그 남자는 여러분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이걸로 사업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제외라는 선택을 하도록 최대한 유도해주는 일을 한 거죠. 이해되실까요? 좀 복잡한가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영상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좀 내용이 기니까요. 진짜 간단하게만 응용 방법을 말해볼게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1. 상대방이 예측을 깨트리기. 깨트리기. 맞겠죠? 2번. 간접적으로 특정 모습 어필하기. 3. 적극적으로 뚝 찔러주기. 이렇게 3단계만 하시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 설계자의 후크, 스토리, 제안 이거를 연애에 맞게 좀 변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남자가 있어. 외모도 준수하고 좀 잘난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외모도 준수하고 잘난 남자야.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좀 호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남자가 간을 보기 시작해요. 갑자기 애매하게 굴기 시작해요. 이 남자는 아마 연애 경험이 좀 있으면 본인이 애매하게 굴어도 뭐 잡힐 여자는 잡히더라. 안 잡히는 여자? 방생하면 되잖아. 이런 마인드가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남자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남자의 예측을 깨뜨려 줘야 됩니다. 어떻게? 똑같이 애매하게 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애매하게 굴 거라고는 예측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잘 보세요.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애매하게 계속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상대방이 급발진을 해서 쇼부를 보려고 하던지 아니면 나가 떨어지던지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급해지거든요. 근데 그 예측을 깨주는 거지. 똑같이 애매하게 한번 굴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주의가 집중돼요. 뭐지? 원래 다른 여자들은 이 상태에서 애매하게 나한테 못 행동하는데? 얘는 뭔가 다르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이 예시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깨서 여러분에게 주의를 집중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특정 모습을 어필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치를 어필하는 겁니다. 이쁜 프사도 걸어두고 뭐 남자한테 대시 받는 모습, 대시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거절하는 모습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가치를 어필한 다음에 가볍게 툭 찔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카톡으로 전화 가능해? 전화할래? 이런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속을 잡던지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 이제 이 잘난 남자는 여러분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시로 알려드렸어요. 요 3단계 잘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제 채널을 새로 보는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는 왜 연애 못하고 있음? 제가 연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가 말한 방법대로 너는 잘함? 제가요 이런 류의 댓글들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연애 생각이 좀 적극적으로 안 드는 상태예요. 아니 연애를 할 생각이 막 그렇게 안 들어요. 뭐 그래도 올해 썸 같은 일들이 좀 있었긴 한데 다 잘 안 됐어요. 이게 연애라는 게 내 상황이 좀 괜찮고 나 스스로가 밝은 상태일 때 해야 돼요. 그냥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마약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순간만 잠깐 고통을 잊는 거예요. 결국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이거 중요한 말인데 이거 필기를 해야 돼요. 그죠? 연애라는 건 내 상황이 좀 괜찮을 때 해야 됨.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마약하는 거랑 똑같음. 이거 필기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연애를 안 하고 있어요. 모순이라면 모순이죠. 이 채널이 연애 유튜브인데 연애를 하려는 노력도 사실 딱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유튜브라도 하면서
뭔가 이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요. 외로움은 제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외로울 때 가장 섹시한 남자거든요. 여러분은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가치사다리 개념을 기억하라고 했죠. 가치사다리. 이게 호의를 베풀고 이제 요구를 하고, 호의를 베풀고 요구를 하고, 이거를 수위를 높여가면서 사다리 오르듯이 반복하면 나중에는 큰 요구도 듣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같은 책의 내용을 이용해서 후크, 스토리, 제안, 2, 3단계에 관한 내용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연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